유기의 외환시장 이야기. 안녕하세요. 유기입니다. 덥네요. 올해는 장마도 일찍 끝나버리고 이젠 정말 무더위와 제대로 한판 싸움만이 남은 듯합니다. 낮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밤에 열대야는 정말 힘드네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그럼 7월 7일 이번 주 외환시장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최근의 주요 이슈들 보겠습니다. 역시 중동 쪽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분위기입니다. 약간의 파열음이 있긴 하지만 그런대로 덮고 갈 모양입니다. 유가 역시 어느 정도는 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문제도 역시 8일 마감 시한을 앞두고 이런저런 말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은 보편 관세 10%를 던져주고 기한도 어느 정도 연장할 것 같은 모습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나라에 금통위가 있습니다. 금리 동결의 분위기가 우세한 편이지만 저는 민생회복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금리를 0.25% 공격적으로 인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이번에 동결한다면 8월 28일은 무조건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현실적으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자금을 푸는 모습과 집값 안정을 위해 대출을 쪼오는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최고의 고민이 금리를 내렸을 때 집값이 올라갈 것을 우려했었던 것인데 이번에 정부가 강력한 대출 제재를 만들면서 금리를 내려도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미국도 7월은 동결하고 9월 B컷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트럼프의 파월의장에 대한 압박도 그렇지만 생각보다 관세 전쟁의 여파에도 물가나 고용이 악화되지 않았다는 모습에서 7월은 사실 7월 0.25%, 9월 0.25% 인하, 그리고 연말에 한 번 더 인하, 총 3번의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번 7월은 그냥 넘어가고 9월 0.5% B컷 인하, 그리고 연말경 한 번 더 0.25% 인하를 예측해봅니다. 그러려면 트럼프의 입장에서도 무작정 관세 문제를 분쟁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이제는 당근을 주면서 함께 가는 분위기로 바뀌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관세 결정 시한은 어느 정도 재연장하고 관세의 폭도 보편 관세 수준인 10% 선에서 대부분 타협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일본은 현재 참의원 선거 기간이고 20일 참의원 투표일입니다. 현재 일본의 분위기는 관세 협상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쌀값에 대한 불안정과 식료품 물가의 급등, 그리고 집권 자민당의 비자금 문제 등에 대해 불만이 많은 모습입니다. 야당의 움직임은 소비세를 0%까지 인하해 서민들을 살리자는 분위기이고 집권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지지도가 높아 이시바의 앞길은 점점 힘들어지고 일본은 결과에 따라 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대규모 지진에 대한 공포감이 시장을 조금씩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만화가의 예측일인 7월 5일에도 다행히 큰 지진은 없었지만 소규모의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큰 지진이 일어난다면 일본으로 엔화가 복귀하게 되어 단기적으로는 엔화 강세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엔고의 분위기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지진 발생 직후에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험사들의 해외자산 본국 회수와 재건을 위한 해외자산 매각 본국 자금 회수, 그리고 각종 지원금 등의 수치도 무시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는 엔화 강세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산업시설에 대한 타격으로 생산의 차질 등이 있을 수 있어 엔화는 서서히 약세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대외적 분위기는 이렇고 그럼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관세 유예 10% 선에서의 보편 관세 부과는 워낙 강세 요인입니다. 리스크야 존재하지만 현재의 분위기를 그대로 가져간다면 지금의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서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적으로는 이러한 압박에 불안감을 느끼고 미국의 요구 조건이 까다로워진다면 원화는 올라갈 것이고 세계적인 지구촌의 입장에서는 또 관세로 장난치는 거야? 결국 미국 너희들의 경제 불안만 가중될 거야 라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달러는 약세를, 원화는 강세의 분위기로 환율은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같은 요인의 상반된 해석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는 우리나라 환율의 강세 요인, 즉 환율이 내려간다는 것이고 한국의 금리 인하는 우리나라 환율의 약세 요인,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10일 금리를 내리면 환율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동결하면 현상 유지 혹은 1350원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을 듯합니다. 이번 주는 이 정도 선에서 예측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바라보면 너무 복잡해지니까요. 이번 주 예상 변동폭은 원화는 1344원에서 1375원, 엔화는 142.8에서 145.5입니다. 그럼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호주 중앙은행이 8일 금리를 3.6%로 0.25%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9일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현행 3.25% 금리 동결을 예상합니다. 그리고 10일 우리나라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대체적인 예측은 이번에도 동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개인적으로는 0.25% 인하를 예측합니다. 만약 이번에 동결한다면 다음번인 8월 28일에는 인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제지표는 의외로 한산한 편입니다. 9일 FOMC 의사록 발표와 10일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는 정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8일까지의 관세유예 마감 시한이 있고 이전에 각국에 메시지를 보내겠다고 하니 어떤 내용이 전달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7일 주간 외환시장 분석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짧게 압축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꾸준히 제 유튜브를 봐오셨다면 이해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조회수가 나오지 않아 고민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처음 이틀 동안은 폭발적인 반응에 조회수가 나오고 이후 잠잠해지더군요. 결국 이것도 어느 정도의 메커니즘이 있겠지만 그냥 혼자 한 주의 방향성을 잡아본다는 생각으로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14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